피부를 단순히 미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여성들에게 몸가짐과 얼굴빛을 단정히 하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피부 상태를 가지고 몸의 상태도 추측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의학 역사의 썰 역사 강사 최한나입니다. 요즘에 피부 관리부터 안티에이징까지 피부에 정말 신경 많이 쓰시죠. 저도 워낙 또 이제 이런 촬영도 하고 막 이런 인강도 찍다 보니까 피부 관리에 신경 많이 쓰는데요.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피부 관리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은 조선의 피부 관리부터 안티에이징까지 쭉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시대 사람들은 피부를 단순히 미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몸의 겉이자 속을 비추는 거울, 즉 건강 상태를 드러내는 신체의 외피로 여겼다라는 거죠. 자, 동의보감의 외영편에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피부는 사람의 갑옷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람이나 추위나 더위나 습기 같은 이런 병의 원인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방패고요. 그리고 또 내부 기혈의 상태를 드러내는 창이다 라는 거죠. 피부 상태를 가지고 몸의 상태도 추측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왠지 잘 안 씻었을 것 같죠? 명절에만 목욕을 하고 단오날에 청포물에 머리 감는 날 1년에 한 번 감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물이 많은 나라인데 목욕을 자주 안 했을까요? 목욕에 관한 기록을 간단히 찾아봤는데요. 과거에는 목욕을 좀 신성한 의식으로 보기도 했고요. 몸을 단정하게 하고 깨끗이 씻고 제사를 지낸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고려시대에는 목욕을 아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고려도경이라고 해서 송해 사신 서긍이 적어놓은 기록이 있거든요. 자,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고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목욕을 하고 집을 나서며 여름에는 날마다 2번씩 시냇가 가운데서 목욕을 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여성들은요, 목욕은 자주 못했을지언정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꼭 세안을 했는데요. 세안 시에는 쌀뜨물, 녹두가루, 밀가루, 콩가루를 이용해서 세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규합충서에는 세수를 마치고 녹두가루로 얼굴을 문지르면 때가 벗겨지고 얼굴이 희어진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실제로 녹두에는 사포닌이 있어서 피부의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도 완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방팩 이렇게 팔거든요. 실제로 녹두가루 팩을 지금도 하기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가루를 이용해서 세안하는 것을 조두라고 하는데요. 이 조두는 지금으로 치면은 일종의 폼 클렌징인 거죠. 사실 요즘의 폼 클렌징도 미세하게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것이 까끌까끌하게 이렇게 세안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정말 가루를 이용해서 스크럽, 천연 스크럽을 한 것이죠. 왕실에서는 향기로운 약재를 이용한 향탕, 즉 약용 목욕이 유행을 했는데요. 쑥, 국화, 연꽃잎, 감초, 인삼 등을 달여서 넣어서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기운을 보강하는 목욕법이 존재했습니다. 이거 약간 우리 목욕탕 가면 이벤트탕이라고 있거든요. 오늘은 쑥탕, 오늘은 오미자탕 이렇게 있는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목욕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향탕이 있으면 실제로 피부에도 좋고, 요즘에는 그런 피부에 이렇게 막 거품과 함께 이렇게 막 폭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품 목욕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원리랑 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세수를 했으면 얼굴 당기잖아요. 바로 이제 스킨 발라줘야죠. 조선시대에도 천연 스킨이 있었습니다. 미안수라고 하는데요. 미안수는 오이, 수세미, 수박같이 이렇게 과즙이 많은 그런 열매를 이용해서 이제 미안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즙이 좋은 향기가 나는 복숭아 잎이라던가 창포를 이용해서 미안수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스킨 다음에는 로션을 발라야죠.
조선시대의 로션은 면약이라고 해서 보습 크림을 발랐다고 합니다. 이 보습 크림은 주요 이게 좋은 성분에다가 기름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이 면약은 집집마다 대대로 비법이 있어가지고 이 면약은 시집갈 때도 꼭 가져가야 한다 이럴 정도로 집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달걀과 살구시 분말을 섞은 것이고요, 꿀과 마늘을 섞은 것을 기름에 이용해서 크림의 원료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얼굴을 희게 하거나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겨울철에는 건조하고 되게 춥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입술도 투고 얼굴도 투고 발도 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면약을 바름으로써 살짝 코팅해줘서 동상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건조한 가을이나 겨울에는 또 오일을 바르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도 화장품 이렇게 오일 같은 거 피부에다가 바르는 경우도 있는데, 당시에는 이런 몸에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오일을 발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참기름, 들기름, 동백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데, 이렇게 얼굴에 기름을 바르는 거는 윤기를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기를 막아준다라고 하는데요. 자, 동의보감에 보면 기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름은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기혈을 돕는 물질이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팩도 있었습니다. 왕실에서는 꿀팩을 했다고 하는데요. 꿀과 밀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얼굴에 얹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인물이 있죠. 실록에서도 유일하게 사뭇 아름다웠다라고 기록된 바로 장희빈입니다. 장희빈은 또 피부 관리에 엄청 힘썼다고 하는데요. 장희빈 같은 경우에는 장희빈 미안법으로 녹두, 감초 등 12가지 천연 재료를 분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물과 섞은 후 이렇게 얼굴에다 바르고 직접 떼어냈대요. 이거 요즘에 유행하는 모델링 팩이죠. 그리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꿀팁도 있습니다. 동의봉합에는 여드름과 피부염이 폐열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부에 볼에서 열이 나가지고 난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여드름이 나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겼을 때 가장 제일 먼저 진정하는 게 피부를 차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피부가 뜨거우면 계속해서 불구락불구락 약간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피부에 열을 내려야 한다라는 동의보감 기록이 있는데요. 해독 효과가 있는 황련, 치자, 금은화, 감초 등을 차로 달여 마시기도 하고요. 피부에 직접 바르는 약재로 백련, 황백, 감국 등을 분말로 만들어 물에 개어 바르는 처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정팩이었던 거죠. 아무래도 피부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궁궐이겠죠. 왕비나 궁녀들은 이 피부가 윤택하고 이런 피부의 상태를 이것을 덕의 상징으로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수대비가 쓴 내훈을 보면은요, 왕비가 여성들에게 몸가짐과 얼굴빛을 단정히 하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피부가 청결한 것이 인격과 품위를 상징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왕실에서는 노화 방지용 약재 차도 즐겼는데요. 인삼, 대추, 오미자, 구기자, 동충하초, 황기 다 몸에 좋은 것들인데요. 정기를 보하고 윤기를 돕는 약이다 해서 이것을 차로 자주 마셨다고 합니다. 피부에는요, 물론 차도 좋지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진짜 좋잖아요. 수분 보충을 계속 해줘야지만 얼굴이 촉촉해진다고 하죠. 이렇게 조선의 안티에이징은 겉으로 보이는 외부의 피부 관리뿐 아니라 내면의 기혈 보충과 순환 유지를 위해서 같이 종합적인 의학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미모 경쟁을 했던 건 아무래도 궁녀들이겠죠. 자, 궁녀들은 이제 왕에게 간택이 되고 승은을 입는 것이 가장 최고 성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계속해서 미용 관리를 하는데요. 이 맑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조류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이 미역, 다시마, 해초 등은요, 실제로 해초팩이 있을 정도로 피부에도 좋고요. 먹었을 때 피부에 윤기가 돈다던가 피부에 안 좋은 어혈들이나 안 좋은 노폐물들을 빼주기도 하고요. 배변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았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피부에 좋은 잣, 호두, 녹두 등을 이렇게 죽으로 만들어서 많이 먹었고요. 투명한 피부를 위해서 들기름을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또 들기름을 자주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궁녀들한테 가장 또 유행이었던 다이어트 비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초마늘. 식초에다가 절인 마늘인데요. 요즘 초마늘은 여러분들 반찬으로도 많이 먹어요.
그러한 초마늘을 식후에 초마늘을 두세 쪽 먹으면 허리가 가늘어진다 이렇게 유행할 정도로 초마늘이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 최근 연구를 통해서 마늘에 든 매운맛 성분인 이 알리신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비만 예방을 돕는다고 해요. 요즘 마늘은 뭐 슈퍼푸드다 해가지고 여성에게도 좋고 암 예방에도 좋고 남성에게도 좋다고 하죠. 거기다가 요즘 또 들기름이 엄청 각광받고 있잖아요. 이 들기름에 있는 루테올린 성분이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해서 들기름이 미백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과거에 실제 연구를 해보고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알진 못했지만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파악을 한 거라는 거죠. 조선시대의 한의학자들은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동의보감 노인편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몸을 기르는 방법은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진짜 일리 있는 말이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도 잘 안 오게 되고요. 고민이 많으면 그게 얼굴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 수면이 진짜 피부 건강에 완전 직결되어 있거든요. 잠을 잘 못 자면 피부가 푸석하고 화장도 잘 안 먹습니다. 즉, 안티에이징의 핵심은 외적인 관리보다 이 마음의 안정과 절제된 생활이라는 거죠. 충분한 수면, 절제된 식사, 분노를 다스리는 이 마음의 이 수양, 이것이 피부 윤기를 유지하는 근본으로 여긴 것이죠. 실제로 피부 건강에 적당한 수면,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병원 다니면 꼭 그 얘기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지만 또 우리 일상에서 스트레스 안 받기 쉽나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스스로 자기 스타일대로 좀 해소하고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시대 피부관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안, 약탕, 기름, 약차, 마음 수양까지. 이 조선의 여성과 이 왕실은 이미 토탈 스킨케어 루틴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조선의 안티에이징은 피부는 마음의 그림자요, 기혈의 거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피부 건강을 위해서 더 푹 주무시고 더 많이 웃으시고 스트레스 없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학 역사의 썰 최한나였습니다.